제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국에서 스마트 제조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좀 모색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스마트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는 사전적 의미에는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스마트 제조로 보다 그 사고나 또는 실행의 영역들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공정만의 변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정보를 ICT 기술을 이용해서 수집하는 활동 수집에서 끝나서 뭐 중소기업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던데 이렇게 스마트 공장 들어온다면 멋있게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크게 공장 상황이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어 다시 피드백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이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것들이 지능화의 그 기본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보와 그리고 설비 간 통합,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들 얘기하실 겁니다. OT,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하고 인포메이션 ICT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과 연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생산과 수요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더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스마트 공장이 자칫 공장 자동화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단소적이 아니라 모든 기업 내 또는 산업 내에 있어서 가치 사슬을 연결하는 이러한 정보 가치 사슬의 통계가 되어야 되고 통합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 제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마케팅과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의 서비스 영역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예지 보전과 그다음에 렌탈, 구독금융 이런 것까지 발전하는 것처럼 스마트 제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것은 급속한 기술 발전의 성과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 제조 활동 전반에 걸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다시 활용하는 피드백 과정들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가시 사슬 전반의 연계성과 통합을 높여서 새로운 제조업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즉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특정 시점에 있어서는 뭐 완성된 의미 그런 그 원형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제조업이 변화하는 과정, 새로운 제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 제품 구조가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제조란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과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새로운 전체적인 그 밸류를 창출해내는 윌링 투 페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가격인데 아까 그 제일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에 있어서는 공장 자동화를 통한 코스트 절감이나 효율성 부분들을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또는 오토메이션에 멈추고 있는데 이것이 연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분사나 분권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새로운 생산 공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 맞춤형 또는 지능형 제품들 그다음에 서비스 융합 부분들을 거쳐서 스마트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이것들은 분리된 개념들이 아니라 통합되어서 한꺼번에 나가는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과정들이 대부분은 비용 상승을 수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의 비용도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이나 또는 정보의 통합을 통해서 데이터의 통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스마트 제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통합된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서 시작을 하고 생산과 소비 체계가 변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재료 변화와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정말로 말 그대로 산업혁명이고 사회의 혁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업 차원에서는 스마트화,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에서 출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제조업이 단순히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과 융복합하면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이해가 될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성장 잠재력들을 창출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에 저희가 주력 산업들 주요 한 17개 산업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제조업의 혁신 성장 효과가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서 연구자들과 그다음에 FGI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한 20-30% 정도씩 성장률을 높일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영국에 있는 제조혁신 연구센터에서도 거의 동일한 한 30%에서 20%, 30% 정도 성장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결과이고요. OECD에서도 인용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공정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에 있어서의 공정의 자동화라든가 또는 일부에 있어서의 일부 솔루션의 도입이 아니라 통째로 초연결화라는 것과 가치사슬 전 단계를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이전에 있어서 스스로 혼자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전후방 기업들 그다음에 동시에 연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가 아니라 기업 간으로 더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설비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동화와 연결 효율성을 위한 투자 부분들이 더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더 면밀하게 발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2019년에 발표한 스마트 공장의 개념도입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한 진단에서 자동화에서 시작했지만 디지털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기업 내에서 라는 부분들로 지금 있고, 이것이 팩토리 4.0이라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후방에 공급자와 그리고 수요자가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여기서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 아까 일 발표에서도 나왔고 이 주제 발표에서도 나왔는데요. 전후방 기업과 연계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에 있어서 상황들에 대한 단기적인 그런 전략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품 혁신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품 혁신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새롭게 시장과 그리고 소비자를 발굴해내가는 과정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나 일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형 제품으로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제조업이 혼자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과 이렇게 같이 융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코렌이 2010년에 글로벌 매뉴팩처링 제조혁명이라고 해서 한 그림인데요. 우리의 수공업적 생산 형태에서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개인화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산량과 그다음에 로트당, 그러니까 모델당 이 생산량, 그러니까 절대량이고, 이거는 제품의 세분화나 다양성인데요. 대량 생산 체제의 이행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제품의 다양성 부분들이 희생이 되었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이 제품의 다양성과 이 트렌드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산과 수요의 연계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기존의 주력 산업들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계속적인 이행 과정이고, 유망 산업들이고 제품 구조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 융합 부분들도 많이 되고 있어서요. 이러한 전망 부분들, 산업 지형의 변화 부분들은 지난 6월에 산업부가 발표했고, 그리고 산업연구원이 이번에 같이 올해 발표하고는 산업 발전 비전 2030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스마트 제조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조업은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간 평균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그 GDP 성장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성장 기여도 요인들을 보시면은 제조업이 30% 정도, 제조 관련 서비스업이 35에서 40%까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혁신 성장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업의 발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세계 경쟁 구도의 변화 속에서 많은 제조업들이 많은 그 성장 둔화 또는 침체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시장과 무엇을 만드는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의 이슈 부분들을 도출한 것입니다. 현재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 그 다음에 경쟁 여건이 변화하는데 주요 이슈 부분들 모두 다 보면은 디지털 전환 또는 스마트 제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들, 생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은 양호하지만 소프트웨어나 또는 서비스 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진출에 있어서의 많은 그 취약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은 앞에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기술과 사람 그리고 데이터 연계 협력의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국에 있어서 스마트 제조 전략 부분들, 한국형 스마트 제조 전략이기 때문에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주요국들의 전략을 보시면은 인더스트리 4.0 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뒷부분에 대부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중소기업, 그러니까 미텔스탄트 4.0,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새로운 스마트 제조 프로그램, 새로운 미국 혁신 전략, 그다음에 미국도 로봇 신전략, 중국도 중국 제조 2025 뒤에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주요 정책으로 되고 있고요. 추진 방향들을 보시면은 독일이 우위를 갖고 있는 기계 장비 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혁신 기회 부분들, 미국에 있어서는 제조 신기술과 그다음에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그러니까 첨단 제조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새로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고 거기에서 미국이 어떠한 데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돼서 총리직 속에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갖고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과 산업 데이터를 구분해서 활용 기반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편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스마트 제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그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만은 제조 강국 달성하기 위한 중점 산업의 스마트화 부분들을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독일 같은 경우가 스마트 데이터 등 활용해서 기계 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 유형별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갖고 이것들을 확산하려는 마찬가지로 기업들과 그리고 산업을 변화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쟁국 대응, 이러한 선진국들과 대응해서 차별화하기 위한 시장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이한 게 다 그렇겠지만 노동자와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부분들에 있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 산업에 있어서 가전, 알리바바 IT 기업 대기업 이런 데서 산업 인터넷 플랫폼이라든가 맞춤 생산 플랫폼이라든가 각 산업별 그리고 각각의 그 유형별 이러한 전략들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장점 부분들과 단점 부분들, 취약점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장점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그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최적의 그런 시장을 갖고 있고 많은 유형의 산업과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빠릅니다. 2016년, 17년 불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정책의 힘도 큽니다. 정부 정책의 힘이 크지만 그에 영향받아서 그 적응 속도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생산 부분들에 있어서 역동성들, 그러니까 가장 그 새로운 제품들이나 새로운 생산 방식들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이러한 그 시장과 그리고 공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유연성도 매우 빠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생각보다 이 변화에 대한 그 유연성 부분들이 낮은 데 반해서 우리는
모든 그 시민들까지도 사회적 수용성도 뭐 그다지 둔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그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운영 기술과 숙련된 인력들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하되 약점 부분들은 최근에 있어서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국내에 있어서 생산 비용들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스마트 제조를 통해서 생산과 그리고 전 가치 사슬 단계에 있어서의 비용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한 산업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전체적인 국내에 있어서의 생산 구조와 그 다음에 국제 수출 시장 진출 역량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대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그 과제들을 낳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지만 데이터 보안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들을 내놓지 않는 데이터의 피드백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새로운 생산 원천으로서 경쟁 원천으로서 하기 위한 신뢰 자산의 부족이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를 기반으로 한다. 내수 기반이 작고 그래서 산업이 미분화되어 있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과 그다음에 수요 시장이 계속해서 세분화하고 다양화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대기업들이 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모든 그 작은 시장들에 대해서 변화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과의 연계들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좀 다른 얘기가 아니냐라고는 하시는데 추격형 성장 전략 덕분에 도전과 혁신은 여전히 미흡한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제조 전략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창출하고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 제조 시스템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요와 그리고 공급 부분에 있어서 역량 확보를 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있어서는 기계 부분과 그다음에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이행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약간 구분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제조업 부분들이 통째로 그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수요기업들 같은 경우 일반 그 제조업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공장 그러니까 기업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과 연계한 기업의 제품 혁신과 시장 혁신 부분들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운영 기술과 숙련 인력 부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것을 적절하게 그 시스템에 옮겨서 솔루션을 해서 제조 생산성 우위를 유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국내 시장에 있어서 국내에 있어서의 제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갖춰진 그 아까 두 번째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국내에서 그 테스트 베드 또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창출한 이러한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공급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양면 전략이 우리의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양면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요 전략은 앞부분에 있어서 기본 방향들을 좀 푼 것입니다. 산업 유형별 스마트 제조 전략 차별화해서 신뢰 자산 우리의 단점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 공정뿐만 아니라 제품과 시장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울린 생태계적 접근을 통해서 새롭게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것과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데 크리티컬 매스는 뭐 사실은 3만 개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급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 지원들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간의 연계, 각 개별 기업들이 있다라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 제조의 총체 통합적인 이러한 이행들을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별 따라서 첫 번째에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잘해갖고 성과가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략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의 하나로서 B2B, B2C 산업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연속공정과 이상공정들을 구분해서 그룹별로 그 유형화를 시켜갖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과
제품의 세분화와 그다음에 공정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 부분들, 매스 프로덕션에서 그다음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션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산업군들을 각각 모두 다 뭐 고객 맞춤형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B2B와 프로세스 산업들을 여기에다 배치를 해서 보다 더 고속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B2B 디스크릿과 B2C 프로세스 산업 같은 경우는 고지는 고객 맞춤형 대량 생산 체제로 해서 적절한 규모의 경제성들을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쩌면은 스마트 제조 부분에 있어서 그 경쟁력이 그러니까 가장 그 소비자와 맞닿을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거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산업들이 나오는 이 B2C 디스크릿 산업 같은 경우는 초고속 대응 고객 맞춤형 소량 생산으로서 스마트 팩토리 전략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창출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 유형별로는 각각 기존의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들은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철강, 시간이 다 돼서 철강 기계, 그러니까 이전에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중시되던 기계 산업이지만은 이제는 예지 보전, 기능과 같은 서비스 융합형 제품을 공급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의 그 확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산업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저부가치 산업이지만 수요 대응 제품,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서 하기 위한 지능형 공장들을 스마트 제조가 도입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시 서비스를 해서 시스템의 솔루션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능화, 네트워킹화에 대해서 시스템 솔루션화를 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서비스 영역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컨설팅 기능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산업은 부품과 그다음에 완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 부품 산업은 완제품 시장과 같이 가야 돼서 맞춤형 제품과 스마트 서비스 부분들이 같이 좀 약간씩의 차이들을 갖고 유연 생산과 맞춤 생산, 그리고 스마트 제품, 서비스 혁신,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결합하는 이러한 스마트 제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공급 기업 부분들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요. UX와 UI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그 우리가 맞는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시장에 더 맞는 이러한 모델을 하고요. 이건 성공 기업 사례인데요. 이게 어디죠? 제팩이라는 국내 기업인데 일본에다가 포장용 로봇을 공급한 업체입니다. 일본이 노령화로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기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서 일본에 수출한 이런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또는 나아가야 되는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같이 해서 공정을 바꿔주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스마트 공장 부분들과 표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별도로 또다시 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우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로 든 게 아마 조선 자동차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게 해운 산업이나 이렇게 연결이 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양쪽에 대해서 호환성을 나중에 어떻게 확보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냐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낳게 됩니다. 이런 과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모든 것들의 표준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점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미들웨어로 되는 그런 실행 전략, 디펙터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갖고 일단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어서 일터혁신이나 또는 산업 생태계적 접근 전략들은 1, 2주에서 자세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추가되는 내용들 좀 보완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